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일의 공감 박홍일입니다. 오늘 한국은 지금 4편에서는 한국의 애완견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양산,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방이죠. 이곳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무더위로 인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4도, 37도의 더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0여 명이 넘는 그런 무더위로 인한 온열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위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통 더위가 아니라 이제 폭염이죠.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 요즘은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의 애완견 문화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제가 느낀 게 이제 집을 지키던 개에서 가족이 된 반려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한국이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달라진 것을 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반려견을 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공원에서 이제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강아지를 이제 유모차에 태우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 계절에 맞는 옷과 신발을 입혀서 다니기도 하고, 동물병원과 미용실은 물론 반려견을 위한 유치원, 호텔, 그리고 장례시설까지 이제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났을 적의 그런 개의 모습은 주로 대문이나 마당에서 그 집을 지키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애완견 대신에 삶의 동반자라는 뜻의 반려견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정말로 40여 년 전, 한 20, 30년 전만 해도 복날이면은 보신탕 집이 붐비던 과거와 비교하면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요즘은 이제 뜨거운 아스팔트에 발바닥을 댈까봐 신발을 신기고 또 더위를 먹을까봐 시원한 물을 챙겨서 주인들이 이제 산책에 나서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개들과 산책하는 그런 개 주인들을 많이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보통은 개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팔로 끌고 이제 다닙니다. 목에 줄을 채워서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미국에서도 유모차에 개를 싣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아주 가끔은 볼 수 있었지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가히 반려견의 천국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모차가 모두 과잉보호를 꼭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완견 가운데서도 나이가 많거나 또한 관절이 약한 그런 애완견에게는 이게 필요한 이동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애완견까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지나치게 꾸미고 모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과잉보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이 왜 이렇게 애완견의 천국이 됐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의 그 애완견 문화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 1인 가구와 고령 가구의 증가, 그리고 결혼과 출산의 감소가 있겠습니다. 그 개인화된 도시 생활 속에서 애완견의 존재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생활을 활력을 주는 가족이자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한 노년층이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 반려견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매일 산책하게 만들고 집에 돌아오면은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준다는 게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힘들고 또 외로운 순간에도 말없이 또 곁을 지켜주는 게 또 애완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완견 관련 산업도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국내의
반려동물 연간 산업 규모가 약 8조 원대 중반을 넘어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이제 10조 원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펫코노미가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굳건히 이제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값비싼 옷과 장신구가 반려견의 행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려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치장보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건강관리,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개 식용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반려견 문화의 변화는 이제 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이제 법과 제도까지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복날이면은 보신탕 집이 붐비던 모습도 이제 예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2027년 2월 7일부터, 즉 내년이죠.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개인의 섭취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니지만은 관련 산업을 없앰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사실상 종식하는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개가 식용의 대상에서 가족의 품으로 들어온 변화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현재 서울이나 지방의 몇 개 남지 않은 보신탕 집도 이제 내년이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고기를 즐겨 먹던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애완견의 그 사랑만큼 필요한 그런 책임과 배려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 사랑뿐 아니라 이별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도 따릅니다. 제게 이제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함께 살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데 큰 슬픔에 빠졌는데요. 자식과도 같았던 반려견을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잃은 뒤 겪는 슬픔을 흔히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어떤 공식적인 질병명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과의 사별이 나타나는 깊은 애도 반응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은 동물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가볍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문화가 달라져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한 존재를 잃는 일이 가족과 이별처럼 큰 상처처럼 이 애완견을 기르는 가족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게는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을 제대로 착용을 하고 배설물도 바로 치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에게 다가갈 때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라는 말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맹견 핏불, 맹견 사육 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반려견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국의 애완견의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견을 아끼고 정성껏 돌보는 모습은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는 따뜻한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반려 문화란 반려견에게 보내는 그런 다정한 사랑과 이어 아울러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그 책임도 아울러서 조화를 이룰 적에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그 애완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 박국일의 공감 박국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함께 해주시면은 박국일의 공감 TV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